있고요. 자, 이 채널에서는 저희가 또 탄핵에 대한 얘기, 또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얘기,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강덕구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있고 매일매일 거의 국회 앞에 찾아오신 분들 제가 만나봤고요.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뉴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 놀라운 장면은요. 네. 20대 여성들이 거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곡점이 될 때 10대, 20대 분들이 막 나타나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는데 네. 이번 집회의 가장 큰 성격은 20대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진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은 왜 20대가, 왜 우리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야말로 이 응원봉, K-팝 응원할 때, 가수들 응원할 때 쓰는 콘서트장에서 드는 응원봉까지 들고 나와서 또 뭐 노래도 틀고 발랄하게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저희 50대 전후는 사실 5.18 광주항쟁이 하나의 역사의 변곡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라는 걸 계기로 해서 20대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하나의 변곡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런 의미에서 20대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네. 절박감. 뭐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 예. 이 계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모습, 뭐 서울의 봄이나 아니면 택시 운전사 이런 데서 보던 그 상황,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여의도에서 보니까 이게 자기의 삶과 괴리가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였구나, 우리의 문제구나.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식한 거죠.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건 이 다음에 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문화사적 의미와 정치사적 의미 이런 복합적 의미가 사실 좀 전에 응원봉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대학가 축제 암울하고 예. 그 어둡고 무거운 주제인데 이 젊은 청춘들은 이거를 축제로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본인 할 얘기들을 하는 네.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새로운 문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젊은층까지 함께해가지고 이렇게 외쳤는데 결과는 이 탄핵 불성립으로 그러니까 이게 투표함도 뭐냐 그냥 폐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성립이라는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함 자체를 개함도 안 하고 그냥 스톱한 거죠. 예. 그러니까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열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됐는데 의원님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좀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만 와서 하고 네. 예, 그러지 않 나갔잖아요. 맞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연자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면 시대 정신을 전혀 모르는 또 한마디로 직무유기 그리고 죽는 길을 택하고 있구나. 저는 타이타닉호 마지막 장면 그렇게 침몰을 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구나.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은 윤상현 의원 말 빌리면 1년 후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려 뭐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저는 결코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잊을 수 있지만 이거죠. 3명 죽였잖아요.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혜지 의원 그리고 김상욱 예. 의원.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자리를 지켰고 두 분은 나중에 왔지만 그러니까요. 3명을 빼고 다 그야말로 죽는 길을 택한 의원들 너희들 죽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결의들이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국회의원들은
우리 선거 끝난 6, 700일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염려할 거 없어. 그리고 다 잊어.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대, 30대 되는 젊은 우리 유권자들 지켜보고 있는데 다 예. 저장해두고 다음 3년 6개월 후에 선거에서 하나하나 이름 딱 꺼내면서 예를 들면 도봉구의 김재섭, 예를 들면 종로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네. 다 기억할 겁니다. 역사가 3년 반 후에 국민의힘 22대 현역 의원들을 반드시 소환하고 그리고 심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젊은 청춘들에 의해서 네.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려지는 게 단순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심판을 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심판을 할 거다. 그럼요. 예.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요. 자, 지금 이 탄핵이 불성립되고 예. 뭐 1년 뒤면 뭐 잊을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이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안 잊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장해 두고 잊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무의식 중에 의식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무의식이 이겁니다. 어. 국민들 뭐 6개월 1년 지나면 다 잊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의리를 지켜야 돼. 국민들 생각과 상관없이 네. 윤석열 지켜야 되고 김건희 여사 지켜야 되고 우리 기득권 지켜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탄핵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고 김건희 지켜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반역사 세력이고요. 네. 반시대 세력이고요. 그리고 이 기득권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이라는 게 큰 판이지만 네. 한편으로 보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이 사건 지나가는 사건이잖아요. 네. 이것 속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역사의 흐름이 당신들의 이 흐름을 더 새로운 흐름들을 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곡점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덕분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 예, 20대, 30대들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치에 대한 그야말로 본격적인 관심과 참여를 지금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아프지만 또 다른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권은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것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계기에서 저는 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보수가 아니고요. 수구고요. 그리고 네.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치 문화, 새로운 대한민국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걸 우리 대한민국 특히 정치권 더 나아가서는 뭐 세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변곡점이 되고 젊은층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105명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저 사진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지역별로 정리한 기사도 있습니다. 저 보면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다 한 사람씩 보고 기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5명의 의원들을 넣어서 뭐 만든 노래까지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네. 오마이뉴스에서 그 네. 김재섭 의원 지역구 그 관련한 기사를 봤는데 예. 그게 사실 뭐 김재섭 의원 지역구를 예를 들었지만 지금 각 의원들 지역구마다 뭐 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대구 경북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이 네.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 기억하겠다. 너희들 3년 반 후에 반드시 역사가 다시 소환하겠다라는 부분 저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 탄핵 찬성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런
그렇게 좀 분위기들을 만드는데 네. 사실은 민주당이 노력한 게 아니고요. 어. 시민들이 그런 환경들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시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합니다. 김상국 의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예, 그리고 김혜지 의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음.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이런 그런 뭐 큰 틀의 이제 그야말로 좀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데 네. 좋은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고 나쁜 놈들은 더 기억해서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 지금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당 중진 회의 도중에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빠른 하야가 국민 갈등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맨 처음에 대통령 조기 직무 정지 필요하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기 퇴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덕수 만나고 예를 들면 윤석열 만난 다음에 입장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정확하게 이 다음에 반드시 저기 윤석열 저는 정리할 때 한동훈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한동훈은 지금 뭐 한덕수와 같이 국정을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건 완전히 헌법에도 없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소통령이 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소환해서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다시 한 3일,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금 현재 입장을 정리한다, 갖고 고소한다면 한동훈도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치판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정치권에 관심을 네. 가지면서 내린 결론은요. 진짜 뭐 그 당시에는 가장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특정한 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 아. 그 당시에 본인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 현역 의원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랬죠. 지역적 기반도 갖고 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대와 괴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되고 있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강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동시에 충고합니다. 네. 시대 정신을 외면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모른 척하고 자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그 기득권이 알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지금 선택이 그냥 정치 인생 포함해서 네. 인생 나락으로 가냐.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지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한 선택은 한동훈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선택 잘 하십시오. 지금 이 며칠이 당신의 정치 인생 포함해서 당신의 삶을 규정짓고 그리고 앞으로의 당신의 모습이 규정된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둑구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누가 한 사람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 뭐 지금 이른바 뭐 제2의 지금 다시 내란을 획책을 하고 있다,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헌법에 없는 그런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가지고 한덕수 총리랑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국민 주권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엄격하게 거군요. 예. 얘기하면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는 내란 방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치는 결국 정치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에서 그 힘이라는 게 그럼요. 비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이 입장을 계속 견제하면 결국 국민들은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소수가 당신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네.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난번 대통령 됐을 때 0.73%로 됐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지지했던 분들의 3분의 2가 윤석열을 버리고 포기했고 내가 왜 윤석열을 찍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동훈 네. 대표께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네.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뭐 정치적인 자문을 하고 함께하는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며칠이 한동훈과 그리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야말로 정치적 입장 포함해서 네. 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떻게 국민 앞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내란 방조 최소한 이런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제일 무서운 예. 게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런 척하는 거. 마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네. 질서에 있는 태진 뭐 이런 말도 안 나는 대표적인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묵시적 동조를 하면서 네. 그 사이에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그야말로 먼저 기득권을 잡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망상이죠. 예. 망상이다. 네. 그래요. 망상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 주권 행사를 보면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105명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이나 표결장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결을 막는 이 행위 자체가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표결하는 것도 막는 게 이게 과연 국회의 모습이냐 정당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자괴감 느꼈어요.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당론이라는 게 있죠. 당론이라는 게 강제적 당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권유적 당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국회의원은 개별적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본회의장 가서 표로서 강제적 당론이라는 부분 속에서 뭐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죠.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네. 이랬잖아요. 나 고민하다가 투표한다. 그렇지만 반대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나중에 근데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찬성한다. 찬성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기관, 입법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거잖아요. 위임받은 네. 권한을 저는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저는 국회 본회의장의 투표로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무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와 이 의무를 포기하면 당신네들 다음에 국회 출마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선출직에 나올 생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105명은 더 이상 선출직 공직자가 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선출직 공직자가 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이렇게 게 하면 메시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상태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의원님이 계엄 관련해서 또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예, 담을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솔직히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네. 국회를 들어가는데 담 넘어 들어가야 된다.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경찰 권력이 그리고 군인들이 네. 국회 안에서 본회의장에서 총 들고 지켜 있고 막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담 넘어갔습니다. 네. 담 넘어가면서 윤석열 보자 뭐 이러면서 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관련된 법을 보니까는 어쨌거나 내린 결론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엄 시에도 국회 의결권을 보장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고민을 하면서 계엄 선포 전에 이 국무회의 심의만을 거치던 것을 네. 우리 계엄 선포는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과반수 출석해서 그리고 그 3분의 네. 의원들이 찬성해야만 우리 의결. 계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할 수 없도록 계엄사령관은 반드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장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 네.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의결권 보장하는 거 이런 몇 가지 관련해서 개정안을 냈고요. 네. 아마 오늘 중으로 우리 법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엄을 쫙 맞닥뜨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놀라기도 했지만은 국회가 이렇게 침탈당하는 이 모습을 생생하게 오마이 TV가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까지 보다 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 국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강하고. 예, 그리고 전 예를 들면 네. 체포 명단까지도 다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윤석열 씨가 예를 들면 한번 그 경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전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3월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영현이 있었고 김영현은 사실은 계속 윤석열과 이 부분을 인용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충암사단을 군 요직에 배치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현 그리고 전 윤석열 이 부분 포함해서 이제 빨리 저는 윤석열 씨를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환해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시간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제2의 계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네.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전 군인들이 자기 반성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부하들은 예를 들면 어제 좀, 뭐 최공친 단장이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지켜줘야 네.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뭐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국민의 힘이라는 게 네. 제가 말하는 국민은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 흐름들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뭐 군인들 포함해서 다 인식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2의 계엄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전모는 빨리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소환해야 된다. 소환을 해야 된다. 네. 자, 뭐 윤석열 긴급 이 출국 금지 어제 조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 청구할 때 그 영장을 봤더니 윤석열과 내란을 공모했다라고 또 검찰이 적시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뭐 주고받은 부분까지 지금 네. 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출국 금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융도 다 스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계좌까지. 예. 그럼요. 어떻게 왜냐면 뭐 할지 모르니까 실제로 결할지 요즘에 모르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여사도 빼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돈이 지금 어디에 지금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네.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실제로 외국을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는 다 스톱시켜야 된다라는 계좌 게 제 정지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럼 김건희 출국 금지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럼요. 김건희, 윤석열 출국 금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금융 계좌 다 스톱시키는 네. 거까지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 사실은 예를 들면 그 핸드폰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도 사실 어떻게 지금 됐는지 저는 여전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네. 그 수사의 한 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소위 말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 거기서 본부장이 하고 누구냐면 제가 알기에는 그 한동훈 대표 고등학교 대학교 2년 후보입니다. 후배. 예. 근데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연결되는 네. 2, 3년 선후배 사이라는 게 아주 인간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검찰은 실제로 윤석열 정권과 하나의 카르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검찰 제가 권력?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사실은 무신정권 고려시대의 무신정권도 사실은 힘없는 왕과 무신들과 카르텔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결국 마지막은 윤석열 씨를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여태까지
그 권력의 한 축이었던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특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내란 이 상설특검 예.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특검이 어느 정도 빠르게 구성이 돼가지고 또 수사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자, 그나마 잘 예. 다행인 건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없죠. 예, 네, 예.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보가 들어온 게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김용현 장관이 심사 포기하고 그냥 검찰의 이제 영장에 된 걸 법원이 판단하게 두겠다. 예, 근데 이게 포기하겠다라는 건 네. 사실은 그 검찰 간 것도 본인이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게 김용현이 가장 윤석열 측근이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 정권 때 장세동 그리고 또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지금 그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커넥션을 빨리 끊고 그리고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구속영장 포기한 것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신속한 대응. 저쪽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윤석열 직무정지 시키겠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상민 해안부 장관 예를 들면서 그 사표 수리한 사람이 누구죠?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표 네. 수리한 사람이 누구죠? 또 예. 윤석열. 그럼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아니 적어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네. 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한들은 대통령 결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예를 들면 국무총리랑 같이 함께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네요.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네. 최악의 경우 북한에서 예를 들면 우발적 군사 행동을 해. 네. 이럴 때 한동훈이 하나요? 아니면 한덕수가 하나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윤석열한테 윤석열. 군수권이 그러니까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면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되잖아요. 직무정지 시키는 길은 탄핵이거나 아니면 자진 하야하거나 사퇴.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수사하지 말고 쓰지 말고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치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 소통령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직무 집행정지 필요해.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네. 국민의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네. 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이 만들어진 탄핵 이 의원 연대에 예. 처음부터 참여를 하시고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어요. 제가 고백을 하면 네. 지난 대선 때 제가 3번이나 고발당했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양평 고흥지구였습니다. 제가 양평을 한 10번 맞아요. 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아파트 허가가 난 건 말도 안 되는 로또 중에 로또였다고 로또였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개발 이익 부담금 1원도 안 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큰 권력이 비호가 없으면 그리고 누군가 커넥션이 없으면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여주 양평 지검장 출신이 윤석열 씨였습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예. 지방에 갈수록 예를 들면 소위 단체장의 힘이라는 게 막강합니다. 이 단체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지검장입니다. 네.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인 누구가 양평 군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주 양평 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관계 그리고 단체장 출신들이 지검장이나 검사들 주요 검사들 끝난 다음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주 양평 제가 이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이런 커넥션을 보면서 공지구가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권력을 사유하는 윤석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게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보면서 제가 예, 그 양평 공지구랑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뭐 이건 근데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이게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대통령 인수위 때 가장 권력이 센 겁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 자리 그럼요. 얻으려고 또 네, 잘 네. 보여달라고 관료들이 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사실은 특검만 하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 대한 두려움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두려움. 저는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특검하자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실 옥중에서. 객관적으로 하면 예. 명태균 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금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몇 가지 결정적인 스모킹 건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특검만 되면 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권력을 사유하고 얼마나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그 김건희 여사 개인 회사가 중앙지검장 할 때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특수부 검사였을 때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그 전시회 때 예를 들면 뭐 후원했던 후원했던 그런 저는 회사들. 기관 업체 그리고 개인 명단만 딱 나오면 윤석열과 카르텔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게 선택적 정의, 네. 선택적 공정을 얘기해서 그 말에 국민들의. 지난번 우리 대선 때 국민들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볼 수 있죠. 윤석열을 제가 하루빨리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즉흥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돌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분리하고 그리고 빨리 소환해야 된다. 그게 전 긴급 체포든 뭐 네. 어쨌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더 이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탄핵 찬성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거 이것이 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금 현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과제는 확실한데 빨리 행동으로 그럼요. 실천되는 이 모습이 보여지느냐 이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윤 대통령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 민주당 의도를 잘 판단해서 시기를 결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원 쪽에서 중지를 모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려해서 내년 5월 이후 조기 대선을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동훈과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과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 포함해서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 어쨌거나 윤석열 퇴진에 대한 부분을 늦춰야 된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사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안 좋은 판단 결과 나올 때까지 지키자. 시간을 벌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리로 나오고 광장에서 응원봉 들고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럴까요? 저는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탄핵을 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하는 기간이 한 3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대선까지 하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그럼요.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면 자진 사퇴하면 그냥 사퇴하면 구단해야 되니까 2개월 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 측근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거를 이재명 대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야말로 동굴의 우상이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네요. 지금 상황에서 탄핵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이나 이런 입장에서 시간을 버는 건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이미 마비가 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퇴진을 얘기하고 하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개월 내에 선거 치르면 우리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역사라는 게 최소한의 정당성과 명분 그리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탄핵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왜 한동훈이 좀 전에 정책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네. 얘기했다라는 건데 결국 이거는 윤석열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직 이재명 2심 결과 안 좋게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거기에 모든 일정을 다 맞추는 거잖아요. 아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얼마나 우스운 집단이고 얼마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득권만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온갖 뻘짓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네. 뻘짓이고요. 뻘짓이다. 인당수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왕도 살리고 그야말로 아버지도 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본인들도 죽고 윤석열도 죽고 네. 대한민국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토요일 날 다시 모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불리를 따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꼭 대통령 만드는 그 시간표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명령으로 그리고 탄핵이라는 헌법적인 그 절차를 따라서 왜냐하면 자진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밖에 없다. 헌법적인 가치, 법대로 하는 그건 탄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해가지고 항상 이재명 대표 방탄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그 얘기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도 그렇고 모든 게 이재명 대표 시간에 역으로 이렇게 맞춰서 지금 하는 건데 참 어리석고 한심하고 네. 괘씸합니다. 정치인은요 시대의 요구를 담지 못하고요 명분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다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사라집니다. 비참하게 사라지지 마십시오. 네. 비참하게 사지 말라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어주고 있고요. 자, 105명의 의원들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오마이뉴스에 지역별로 의원들의 모습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1명의 의원들이 있고 자 11명의 의원들 그다음에 인천 경기 7명의 의원들이 있고 예. 저는 저분들 네.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잊으면 안 된다. 3년 반 후에 판들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나 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이미 시대적 소임을 다 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같이 정리하면 좋겠지만 네. 먼저 이번 토요일까지 저는 입장 변화가 없으면 국민의힘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들을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네. 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길,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번 토요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 우리가 80년 봄 그리고 예를 들면 6.29 전날 그리고 또 이 박근혜 탄핵 이런 부분도 되돌아보면 다 시민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정치권에서 만들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약간 더디고 때로는 약간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이 방향을 잡아주고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담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를 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제대로 만들었을 때 그야말로 생명이 연장되는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지 그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 길을 닫았을 때는 네. 죽는 길이다. 이건 한동훈 대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105명의 국민의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지 그게 죽는 길인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네.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덕구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뭐 이번 주말까지 거의 뭐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고 국회는 비상 상황인데 저희 오마이 TV가 계속 지켜보고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결과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덕구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특히